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실제 병원 오실 때는 좀 높은 라인을 기대하고 오십니다. 피부를 많이 자르고 지방을 많이 제거하고 쌍꺼풀을 좀 보이게 해서 눈이 시원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종규입니다. 제가 요즘에 성형 부작용 카페에서 질문을 올리시면 답변 달아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도 많이 보는 증상들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를 추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자분을 보시면 절개 네 번째 수술을 계획하고 계시고, 이제 여러 번 하셨고, 오른쪽 눈이 소세지가 계속되고 라인이 이제 불규칙하고 흉터, 눈매경은좀까지 세로 해서 예쁜 라인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앞트임을 하시고 앞쪽 몽고주름이 더 짝짝이가 됐다, 이쪽을 좀 더 터서 맞추는 게 좋겠느냐, 이런 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눈하고 눈썹이 좀 가깝고 눈이가 두툼하면서 대부분 또 눈은 약간 크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실제 병원 오실 때는 좀 높은 라인을 기대하고 오십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눈하고 눈썹이 가깝다는 거는 눈 위에 조직이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쌍꺼풀이 잘 풀어집니다. 특히 쌍꺼풀을 높게 하면 훨씬 잘 풀어집니다. 봐도 눈을 뜨고 감으실 때 무겁죠. 어려운 이론 이런 거 다 떠나서 이 무거운 거 견디면서 쌍꺼풀이 버티기 힘들겠다는 느낌이 생기죠. 지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요거는 지방이라기보다는 뼈의 역할이 상당히 크고, 눈하고 눈썹이 가깝게 되면 눈썹 쪽에 가까운 피부들이 눈 가까이 붙게 됩니다. 실제 눈썹 쪽 피부가 속눈썹 쪽 피부보다는 훨씬 두께가 두꺼워요. 그러니까 두께감 자체가 굉장히 두껍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방 제거를 한다고 해서 미용적으로 큰 개선을 보기가 힘들단 말이죠.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이제 지방이나 피부 같으니까 피부를 많이 자르고 지방을 많이 제거하고 쌍꺼풀을 좀 보이게 해서 눈이 시원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수술을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쌍꺼풀 풀리는 이유가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눈하고 눈썹이 가까운 거거든요. 간단히 생각해서 위에서 뭐가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이라는 거는 하루에도 몇 번씩 깜빡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감았다가 뜰 때 이 무거운 조직에 쌍꺼풀이 탁 부딪히게 돼요. 그게 반복이 되고 그런 충격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쌍꺼풀이 점점점 풀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쌍꺼풀이 점점 풀어지는데 보통 앞쪽이 조금 더 잘 풀어져요. 그래서 뒤쪽은 속눈썹이 보이는데 앞쪽은 속눈썹 안 보이죠. 그러면 요거는 피부를 덜 잘라내고 그런 게 아니라 쌍꺼풀을 잡았지만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풀어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피부가 늘어진 것처럼 보이면서 속눈썹을 가려버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쌍꺼풀을 새로 잡아주면 되느냐? 지금 이 상태가 굉장히 느슨한 상태인데 요 높이라고 하면 다시 세게 잡는다고 그러면 또 엄청 소세지가 돼요. 이런 경우는 특히 앞쪽 쌍꺼풀을 낮춰서 쌍꺼풀을 잡아야만 모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보통 이거를 포기를 못 하시죠. 그럴 바에 쌍꺼풀 왜 하냐, 쌍꺼풀이 잘 보이게 만들어주는 병원을 찾아다니겠다 이런 생각으로 병원 쇼핑을 하시게 되는데, 한 군데는 된다고 말하겠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 하는데 꽂히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술을 계속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하셨으면 이제 그런 거를 인지하실 만도 한데, 대부분 또 그게 또 안 돼서 이분처럼 네 번째 수술하시면서도 그런 게 고민이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서는 라인 높이를 조금 내려놓으시고 쌍꺼풀을 좀 자연스럽게 만드는 데 집중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다음 두 번째로 앞쪽 몽고주름 모양이 다른 거, 이쪽이 좀 각이 크고 이쪽이 좀 날카로워 보이는 거는 교정이 안 됩니다. 인체는 양쪽 비대칭이 당연히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개선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눈 앞쪽은 이 정도 비대칭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맞추려고 트임을 하는 거는 또 마찬가지로 계속 재수술을 할 여지가 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손을 안 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눈성형 하고 나서 안에서 실밥이 터진 건지 피가 계속 났는데요. 지혈하고 좀 괜찮아지는가 싶더니 자는 내내 피가 계속 났나 봐요. 일어나서 다시 꺼지로 지혈하니까 안 나는데 걱정이 되네요. 안에서 실밥이 터졌거나 눈매 교정이 풀렸거나 할 수도 있나요? 살이 살짝 찢어진 것 같은데, 눈을 좀 세게 감았다 뜬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실이 터질 수도 있는 건가요? 눈 주위에 수술을 하고 나서
이런 경우가 꽤 됩니다. 자는데 갑자기 피가 난다. 그것도 막 철철철철 나서 막 너무 놀래가지고 밤중에 병원으로 전화하고 그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눈을 세게 감는다고 그런 경우는 잘 없고요. 그냥 대부분 보면 자다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수술 일주일 이내에는 빠르게 회복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혈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자다가 나도 모르게 눈을 비빈다든지 아니면 베개 같은 데 이렇게 문지른다든지 상처 부위가 살짝 트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혈류가 굉장하기 때문에 거기서 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요. 대부분 자연 지혈되는 경우가 많고요. 피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러면 뭐 수건이든 휴지든 그 출혈 부위를 한 5분 정도 압박하면 대부분 먹습니다. 이제 이분같이 그냥 자연 지혈됐다 그러면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봉합 부위는 어차피 실밥이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르거나 한다고 해서 트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실밥과 실밥 사이 있죠. 그 사이 봉합 안 한 부분, 그 부분이 약간 트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살이 살짝 찢어진 것 같은데 라고 많이 나오죠. 아마 그 봉합한 땀과 땀 사이가 조금 트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예외사항은 계속 나면 안 돼요. 피가 계속 난다든지 수술 부위가 막 부풀어 오른다. 그거는 이제 출혈이 계속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봉합 부위에서 나는 출혈은 실핏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거는 그냥 손으로 약간 누르면 다 지혈되는데 안쪽에서 동맥 같은 게 다시 수술 중에 지혈했던 게 터지게 된다. 그러면 다시 전기소작기 같은 거로 지져주지 않으면 지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출혈이 된다든지 막 부풀어 오른다. 그러면 이제 그건 병원을 꼭 가보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 보실게요. 눈매 교정을 2번 했는데 고정만 세고 눈매 교정 효과를 못 봤습니다. 눈동자가 반만 보입니다. 수술할 때도 원장님과 간호사가 이게 다 뜬 거냐라는 식의 대화를 들었고 정말 눈매 교정이 안 되는 눈이 있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를 대부분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세요. 의사가 수술할 때 눈이 안 떠진다. 이건 뭐 수술을 아무리 했는데도 눈이 안 떠지니까 네 눈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절개 눈매 교정법 중에서도 주름술이나 점막 전진술 이런 정도를 했을 때 눈매 교정이 잘 안 되는 분이 꽤 계시죠. 방법상 약한 수술을 썼기 때문에 눈매 교정이 안 된 거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든지 뭐 눈을 수술할 때 뭐 잘못 떠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내용만 봤을 때는 본인 안검하수 정도의 좀 약한 안검하수 교정법이 쓰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자책을 하죠. 내 눈은 이제 안검하수는 안 되는 눈인가 보다라고 포기하거나 뭐 다음에 수술할 때는 웬만하면 안검하수 교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드시 눈매 교정을 새로 하되 본인 안검하수에 맞는 방법을 새로 이제 선택해서 수술하면 이건 뭐 무조건 좋아집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사실은 일반인들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 안검하수 정도에 따라서 그 의사가 이제 보고 선택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나의 닥터의 눈매 교정 편을 보시면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실제 상담할 때 자주 보는 질문들을 성형 부작용 카페에서도 질문으로 접하면 저는 좀 약간 답답한 감도 있어서 이제 이런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다음에도 자주 보는 부작용들 이런 식으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